네, 이번엔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와 함께 마감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인씩 나눠서 보여드릴 텐데요. 박동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변화 없이 4종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역시 오늘은 변화가 없습니다. 셀트리온만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군요. 김남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기가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플러스권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목 포트폴리오엔 변화가 없습니다. 마감 전략 보시죠. 박동기 전문가는 2,000포인트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다. 유동성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마감 전략 주고 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숨고르기, 환율 하락 수혜주율,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김남호 전문가는 단기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박동기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마감 전략과 내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좀 부탁드려보죠. 네. 자, 지난 금요일 날, Q3 영향으로 2,000포인트를 단숨에 지금 회복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숨고르기 장세가, 내일 오전 정도까지, 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2,0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중기적으로는 유동성 랠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열어놓고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QE3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유럽 쪽에서 지금 나온 거하고 유로존 쪽에서 나온 거하고 지금 공조 체제가 지금 확고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이번에 버냉키 의장의 지금 확고한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시장에다 지금 보여준 상태여서 시장 흐름은 아마 당분간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금 매수 기조로 지금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이어지겠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일단 추가 상승 쪽으로 일단 방향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심주로는 역시 조선건설화학 같은 그동안의 시장으로부터 상당히 외면을 받았고 경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쪽은 LG화학이라든지 GS,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카프로라든지 KP케미칼 같은 중소형 화학주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은 역시 현대중공이나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건설 쪽은 삼성엔지나 현대건설 그리고 중견건설주 쪽에서 한라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중소형주 장세 흐름도 상당히 괜찮지만은 역시 당분간은 지금 대형주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은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유동성도 앞으로 현재까지보다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3인의 포트폴리오와 마감 전략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현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변화 없이 그냥 유지되고 있군요. 4종목입니다. 수익률의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요. 일단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보시죠. 4종목이고요. 수익률은 고른 편입니다. 일단은 현재 4종목의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김우신 전문가 보실까요? 김우신 전문가도 오늘 포트폴리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조현덕 전문가입니다. 단기 급등해서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가 좀 멈춰 있다. 조정을 받을 때는 분할해서 다시 사들이겠다. 매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상 전문가는 유동성 장세 기대하고 있고요. 코스피 업종 대표주는 시세 분출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요. 기술적으로 5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 조정이다. 넓어졌기 때문에 좁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보유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화증권 송도지점 이현상 부장 오랜만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도는 비 피해 없습니까? 비도 많이 옵니다. 여기 바람 많이 오나요? 네. 네. 자, 비가 오면 또 언젠가 멈추겠죠. 시장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저희가 기대했던 큰 이벤트들, 저희가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이제 최고로 마무리가 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은 또 윗방향으로
회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뭐 대략적으로 지수가 이격 조정은 좀 앞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뭐 숨고르기가 이어지더라도 뭐 크게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한 1990에서 위쪽 상단은 한 205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라가면 뭐 기관들의 이 확매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쪽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는 이 정도 박스로 좀 홍보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종목들은 조금씩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그 시세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당분간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은 뭐 기관들이 한 500억이 벌써 넘었었습니다. 뭐 큰 물량들 그동안의 시세 흐름이 좀 좋았던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나와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옮겨가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들이 순매수로 뭐 100억 이상 대 순매수로 전환될 때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접근을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업종 대표 종목군들을 좀 보유하고 또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대형주는 보유하시고요. 지금 현재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것들 뭐 대부분 좀 올라서 사실 신규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재주들, 소재 업종군들, 특히 화학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좀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뭐 금호 석유나 뭐 호남 석유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매수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숨고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도 10월에 이 정권 교체 이후에는 추가적인 어떤 정책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내에서 화학 제품에 대한 그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업종에 특히 화학 업종이나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난주부터는 외국인들과 기관도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할 텐데 NC소프트가 오늘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수급에서 문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밀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뭐 QE3 덕이 아니냐. QE3가 발표가 되면서 게임 쪽에 몰렸던 자금이 이제 대표 종목군 쪽 옮겨갔기 때문에 하지만 좀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 3분기 실적은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를 추격 매도하는 거 맞지 않고 오히려 대형주들 매수 포인트를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NC소프트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화증권 송도 IF EZ 지점의 이현상 부장의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